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항력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판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판례 사안은 공인중개사님들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하실 당사자분들도 꼭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좋은 이론들을 많이 설시한 판결이라서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기초사실은요. 피고는 서울 동작구 CD지상 2건물 5층 F5를 소유하던 중에 2020년 1월 4일경 지와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급 2억 2천만 원, 잔금 지급일 및 등기 이전일을 2020년 2월 4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특약사항에는 포괄 양수도 계약임 이런 특약을 했습니다. 또 원고는 2020년 1월 9일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었어요. 임대차 기간은 2020년 2월 4일부터 2022년 2월 3일로 정해서 임차했고요. 이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계약일로부터 잔금 2일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관계 변동이 없도록 한다. 이런 특약을 했습니다. 지금 매매계약은 1월 4일날 하고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짜가 거의 한 달 후였어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금으로 2020년 1월 8일 100만 원, 2020년 1월 9일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년 1월 9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2020년 2월 4일 G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줬고요. 같은 날에 임차인도 이 사건 주택에 입주를 하고 그 다음 날 2월 6일에 부동산에 전입했다는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G의 채권자인 H주식회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했고요.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이 H주식회사 G의 채권자가 원고는 현재 소유자 G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취지의 임차인 배당 요구 권리 배제 요청을 했어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구비된 후에 임차 건물에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항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임대인이 위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2020년 2월 4일 G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줌으로써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도 2월 4일에 넘어가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시작하는 날짜도 2월 4일이었어요. 이 사건 임대차 특약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계약일로부터 잔금 2일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관계 변동이 없도록 할 것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이 2020년 1월 9일인 반면 임대차 개시일은 거의 한 달 후에 2020년 2월 4일이어서 피고가 그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점 그리고 위 특약은 잔금 2일까지 피고가 권리관계 변동을 일으키지 말 것을 정하고 있는 바 특약상 의무의 말일을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로 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발생 시기가 전입 주민등록일 다음 날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원고는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이었거든요.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 특약은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고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의 대항력 확보에 방해가 되는 권리 변동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정했다고 보니 타당하다. 그렇게 설치를 했어요. 지금
여기 특약에서는 추가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가등기만 설치하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없지만 이 권리관계 변동에 대해서는 이제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에 방해가 되는 권리 변동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 거죠. 자,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는다고 조항이 있는데 원고는 2020년 2월 4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고 같은 날 6일 주민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주민등록 다음 날인 2020년 2월 7일부터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피고는 잔금 지급일에 이 길이 되기 전인 2020년 2월 4일 주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죠. 그렇게 됨으로써 원고는 주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정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에 대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대항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개시일이 2020년 2월 4일이었죠. 원고는 위 날짜에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게 되고 대항력은 주택 인도일과 주민등록일 중 더 늦은 날짜에 이 길에 발생하므로 원고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2020년 2월 5일보다 더 빨리 대항력을 갖출 수는 없었습니다. 주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데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었어요. 이제 피고가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또 법원에서 판단을 했어요. 이 사건 매매 특약은 포괄 양수도 계약임에 불과한데 이는 피고와 쥐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관한 계약 인수 합의가 포함된다고 보기에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점. 그러니까 포괄 양수도 계약임 이런 식으로 쓰면 너무 추상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피고와 쥐가 장래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 계약까지 이 사건 매매 특약에 포함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매매 특약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 이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 계약이 먼저 체결되어 있다. 위 계약에 따라 2020년 2월 4일에는 임대인 지위가 피고에게 지로 이전된다는 취지를 알렸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런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0월 17일에 이르러서야 문자 메시지로 이 사건의 매매 계약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와 쥐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지를 양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설령 이 사건 매매 특약을 피고와 쥐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지를 승계하는 취지를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지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도 해지할 수 있거든요. 대형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와 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었다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소송을 시작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임대차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은 임차인이 된 거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대인 지위 승계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또 피고가 원고의 이런 의사표시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 신청했으니까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 배당 신청은 원고의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한 것일 뿐 피고와 쥐 사이의 임대인 지위 이전을 추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계약하실 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설령 이 사건 매매 특약에 의하여 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쥐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임대인지 승계하는 거랑 우선 변제권이랑은 별개죠. 그러니까 이 판례 사안을 보시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쥐가 임대인 증기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쥐에 대해서 법적인 대항력을 갖추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대항력은 돈하고는 상관이 없는 권리라고 했죠. 쥐에 대해서는 만약에 쥐가 임대인지를 승계했다면 계속 거기서 거주하고 임차인으로서 살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경매 절차에서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지금 이분은 없거든요. 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청구했어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특약을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우선 변제권의 효력을 받을 수 없게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특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같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봤습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과 같이 계속적인 계약은 해지를 하지만 이 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하고 입주하는 날 바로 소유자도 변동이 됐고, 그리고 소급해서 계약을 완전히 해제해야지 이렇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는 게 맞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럼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거든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서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날부터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 및 지연소액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매매계약에 따라서 양도인, 양수인이 있을 때 그 관계에 대해서 정말 설시가 잘 돼 있는 판결이라서 이 판례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면 중개사님들도 그렇고 계약을 하게 될 당사자분들도 그렇고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